온돌마루라고 하면 쉽게 풀면 이제 온돌에 적합하게끔 만든 마루재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일부 이제 합판마루라고도 불리긴 했는데 아마 이게 나라에 들어왔을 때 합판마루가 조금 잘 나갔었어요. 건설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합판마루를 많이 썼기 때문에 초창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명사처럼 조금 굳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식 생활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맨발로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가까운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입식으로 많이 생활했었죠. 이제 저희 이제 전통 이제 우리나라 방 구조에서 이렇게 침대가 없이 롤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죠. 자식 문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식 생활. 하지만 중국만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입식으로 생활을 많이 했죠. 물론 말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쭉 이렇게 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조금 마루가 조금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온돌마루의 종류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온돌마루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화마루, 강마루, 합판마루, 원목마루인데요. 이 네 가지 제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게 아무래도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재질, 어떤 걸로 만들었냐에 따라 재질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시공 방법, 어떻게 시공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 이제 강마루와 강화마루가 이제 단면들을 좀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강화마루란 무엇일까요? 강화마루란 상부에 라미네이트 층과 블라블라 네이버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MDF, HDF에 필름지를 입히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차피 MDF나 HDF로 밀도만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강마루는 HD 남결, 네, 어렵습니다. 저도 합판에다가 무늬목, 남결 필름지 입히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합판마루. 합판마루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합판 위에 무늬목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0.3에서 0.8mm 정도 하는데 무늬목의 두께가 얇거나 두꺼워질수록 가격 차이는 좀 있고요. 수경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무늬목을 떠는 겁니다. 여기 한 장 한 장 종이처럼 보이는 게 이제 무늬목을 떠는 거고 이런 것들 이제 합판이라든지 이런 걸 붙이면은 이제 합판마루가 되는 거고요. 이제 무늬목의 절삭 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저도 이거는 이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플랫컷이라고 해서 이제 나무를 절대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잘랐을 때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담에 저희가 흔히 좋아하는 이담의 결 무늬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커터컷이라고 해서 남결의 직각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담에보다는 이제 마삭결이 조금 마삭결이 조금 많고요. 그래서 조금 단정하거나 단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프트 컷이라는 건데요. 이제 효과는 이제 플랫 컷이랑 같은 무늬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하프 라운드 컷은 이제 리프트 컷에 약간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넓은 보시면 있지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넓은 단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폭에 폭이 넓은 소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 이제 로터리 컷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면에 단면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저희가 이제 자작합판이라든지 우수합판이라는 게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나무보다 훨씬 넓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컷을 이용해서 무늬목을 붙여서 합판을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이제 여지껏 봤던 이제 절삭 방법 중에서 가장 로스가 적습니다. 가장 그래서 나오는 수율이 좋고요. 수율이 좋은 제품인데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수종들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메이플이라든지 자작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무늬를 보시면 이런 무늬 보시면 이제 이거 메이플 무늬 같다 하는 느낌을 조금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메이플
다음은 이제 원목 마루인데요. 같습니다. 이제 하판에 천연 무늬목을 입힌 마루입니다. 대신에 이제 무늬목 두께가 2mm에서 4mm로 조금 두껍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2mm, 3mm가 조금 많았고 3mm가 많았었죠. 근데 요새 이제 워낙 단가적인 부분에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합판마루랑 원목마루 중간 단계인 1.2mm, 1.8mm 이 정도의 마루가 많이 나와요. 약간 원목마루랑 합판마루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행도 요도 마루도 솔직히 유행 좀 많이 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70폭에서 90폭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쪽마루를 좀 많이 썼습니다. 요새 트렌드는 기본으로 125폭은 가져가시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여기 기본 사이즈고 요새는 조금 넓은 폭을 많이 선호하세요. 150폭, 190폭이 조금 요새는 트렌드적으로 조금 많이 나가고요. 요새는 이제 넓은 거를 워낙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240폭, 300폭까지도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00폭짜리 마루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다시 좀 웃으면서 원목 솔리드 플로링이라고 있습니다. 원목 마루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흔히 솔리드 마루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이제 원목 저희가 하는 엔지니어분들은 이렇게 합판을 붙여서 온도를 가능하게끔 만든 제품은 아니고요. 보통 체육관 마루라고 하고요. 수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메이플이라든지 오크 이 정도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세요. 온돌에는 부적합하지만 체육관이나 그런데 무대나 이런 데 좀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루의 장단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 종류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화 마루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제품이죠. 비교적 이제 흙집에 강하기도 해서 이제 신발 신고 다니는 데서 조금 많이 사용하시기는 하세요. 수분에 가장 취약한 게 조금 약점이고요. 이제 온돌에 쓰시게 되면 열 전도율이 좀 낮습니다. 가장 조금 취약한 점이고. 친환경적이다 친환경적이다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럴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다른 제품보다 그리고 MDF나 HDF 자체가 목분에다가 본드와 플라스틱 가루들을 섞어서 고압으로 섞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접착제를 쓰고 했다고 해도 안 쓴 거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친환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무늬 나무결 시트지를 붙인 거기 때문에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이 나무 무늬가 6가지, 8가지 정도 해서 패턴이 돕니다. 그래서 나무를 깔아놨을 때 단조로울 수가 있죠. 예민하신 분들은. 하지만 이것들을 다 감쌀 수 있는 단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시죠. 그리고 강마루 같은 경우, 합판마루 같은 경우, 원목마루 같은 경우 이거는 솔직히 시공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긴 합니다. 높은 열 전도율인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접착 시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돌에서 기본적으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열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고요. 강마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림지를 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흠집에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목질이 가장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축 팽창이 이 4가지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얇습니다. 6mm에서 8mm, 6mm에서 7mm, 8m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붙는 면이 얇기 때문에 걸었을 때 약간 나무보다는 이제 타일을 밟는 듯한 보행감이 느껴질 수가 있죠. 하지만 가성비가 제일 좋은 마루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뭐 특판 현장이라든지 그냥 빌라 공사할 때도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판마루인데요. 합판마루도 이제 높은 열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장점은 이제 원목과 비슷한 질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원목 마루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질감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목 마루에 비해서 수축 팽창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흠집, 아무래도 무늬목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흠집이라든지 내구성이 좀 약한 편입니다. 찍히거나 했을 때 보시기 조금 어렵고요. 열과 습기에 약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원목 마루인데요. 가성비가 아니고 가심비라고 하죠.
아무리 비싸도 내 마음에 들면 쓸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진 오목마루입니다. 아무래도 접착 시공이기 때문에 높은 열 전도를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질감과 고급스러움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장마다 같은 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깔아놨을 때 굉장히 조금 자연스럽고 나무 느낌이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루보다는 나무 느낌이 조금 많이 나고요. 그리고 걸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타일이라든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보행감이 다릅니다. 나무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걸었을 때 이제 애기나 노인분들이 계신 곳들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두꺼운 마루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근데 열과 습기에 약한 거죠. 유지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비싸면 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고가인 만큼 그만큼 관리도 어렵습니다. 가격이 좀 높은 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시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가 시공과 이제 접착 시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평가 시공은 이제 접착 시공이 아니고 밑에다가 이제 수습이 안 올라오게끔 비닐과 단열재를 그 위에다 얹어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 전도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접착 시공도 되는 강화마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조금 가능하다고 하네요.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는 솔직히 가정집에는 거의 안 가세요. 워낙 그 하자유도 수분에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물걸레 몇 번 하고 애들이 물 쏟으면 바로 풀어서 하자나기 때문에 요새는 잘 안 쓰시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열 필름지를 까시는데 이제 온돌이 아니고 열 필름지를 까면 온돌감과 까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름지 위에 접착 시공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 열 필름지에 바로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다 접착 시공을 얹어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세요. 자, 온돌마루의 시공입니다. 시공 전 주의 점검 사항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다 처음 보시는 건가요? 습도 측정기. 네, 맞습니다. 함수기라고 하죠? 축하드려요. 바닥에 이제 바닥이 얼마나 말랐는지 잘 건조가 됐는지 알아보는 기계고요. 바닥면의 함수율은 저희가 보통 권장하는 게 이제 5% 내외입니다. 온도를 깔았을 때, 마루 깔았을 때 바닥면에 눈을 만나 있고요. 그 수분이 올라오면서 나무가 그 습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무 떨어지거나 불어서 산처럼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면 함수율은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면의 평활도가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시공하게 되면은 이제 타일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은 이제 밑에 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양을 맞출 수가 있는데 마루 같은 경우는 그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오르지 않으면 바닥은 왔다 갔다 춤출 수밖에 없고요. 바닥면의 평활도는 2m 정도 했을 때 한 3mm 정도 내으면 될 것 같고 그 이상 차이 나시면 뭐 몰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평활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활도를 안 해주시면 나중에 마루가 뜬다던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면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바닥면의 강도인데요. 바닥면의 강도가 뭐냐면 바닥면이 딱딱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바닥면을 보통 이제 미장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모래밭처럼 이렇게 긁으면 모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깨끗이 하고 바닥을 붙였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떨어집니다. 모래 사장처럼 부슬부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강화제를 해서 바닥면을 좀 단단하게 해주신 다음에 마루를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현장 칠 때마다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타일이나 대리석 문틀, 문 높이 등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이제 리모델링 하시면서 뭐 화장실 식기는 살려놓는다, 현관 타일은 살려놔놓고 이제 부분적으로 마루만 교체하신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강마루가 깔려 있었는데 이번에 원목으로 바꾼다, 아니면 뭐 원목마루가 깔려 있었는데 이번에 뭐 강마루가 바뀐다 하면은 아무래도 티크니스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닥면을 체크를 해서 뭐 어떻게 뭐 마감될 것인지, 높이를 맞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높이, 기존에 뭐가 깔려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높이와 마루 높이가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을 하시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이제 문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틀이 있다가 지금 뗀 거죠. 이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마루가 춤추기 때문에 계량 작업을 해주셔야된다든지, 이렇게 파인 부분은 위장을 해주신다든지 하셔서 평활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제 바닥을 깔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식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소장님 그러셔. 식기 안 달려 있는데 아 그거 마루 마감해 주시면 저희가 마감할게요. 식기로 이렇게 따르세요. 절대 못 맞춥니다. 식기는 절대 못 맞춥니다. 타일이 맞춘다. 타일 절대 못 맞춥니다. 마루가 후 마감해야 됩니다. 마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뭐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춤을 추면 마루도 이렇게 춤을 춥니다. 하지만 이제 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사선으로 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루는 무조건 후 마감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기심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시면 이제 마감대를 대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현관인데 시멘트를 위장으로 붙인다든지 하게 되면은 물로 어차피 물이 섞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그 물을 먹게 되면은 까맣게 썩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마루는 다 마른 다음에 제일 후공정 도배랑 마루랑은 후공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데요. 마루 하러 왔는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장 들어와 있고 목수도 아직 안 빠졌어요. 빨리 깔아달래요. 목공반장이 계신데 깔아달래요. 아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도장 있으면 또 난리 나죠. 때문에 다른 공정은 꼭 피해서 해주셔야지 그만큼 이제 퀄리티도 조금 많이 나왔어요. 자 이제 마루별 시공 방법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접착 시공이 있고 강마루, 한마루, 원목마루 같은 이제 접착식 시공이고요. 형광식 시공은 강마루 형광식 시공입니다. 접착식 시공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접착제 종류는 우레탄 계열 본드와 에폭시 계열 본드가 있습니다. 우레탄 계열은 아무래도 좀 폭신폭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비싸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건 이제 에폭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원목용, 수용성, 홍수 본드 이렇게 있고요. 보통 이제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라든지 합판마루라든지 조금 얇은 것들을 쓸 때 아니면 위장면, 바닥면이 합판이었을 때 조금 많이 쓰시고요. 대신에 접착성은 좀 떨어집니다. 다른 제품이 원목용이라든지 홍수본드에 비해서는. 원목용은 이제 위장면에다가 이제 원목을 할 때 쓰는 접착제고요. 아무래도 원목은 그만큼 이제 잡아주는 힘이 그만큼 더 강해야 됩니다. 변형이나 수축 팽창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조금 접착력이 더 높은 것들을 조금 쓰고요. 황토분들은 그냥 별면이 오고 황토가 조금 드나요. 오늘 이제 가정집에 많이 깔면서 소비자분들이 조금 니즈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황토 색깔이죠. 간단하게 접착식 시공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마루 대리라는 거가 굉장히 먼지가 좀 많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장이라든지 접착이 안 된다는 거죠.
현관식 기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강화마루고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폼지가 깔립니다. 바닥면에서 요 밑에는 습이 안 올라오게끔 비닐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폼지, 이 폼지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제가 열 전도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화마루인데 이게 없이 이 장면에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마루 나옵니다. 한국 분들이 잘 없을 수가 빠릅니다. 농담을 하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셔서 클릭 시공이라서 딱 끼면 딱 소리가 납니다. 자, 이걸로 쓰면 딱 소리가 나요. 이제 강화마루 수축 펜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벽면에서 한 5mm에서 8mm 정도를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마루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목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수가 없습니다. 프로파일이고요.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하게 되면 얹혀놓는 거기 때문에 필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프로파일을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검사에서 현장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시공이고요. 계단식 시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시공이죠. 일단은 오사마이를 해서 원장을 가지고 3등분이라든지 4등분을 해서 스타트를 끊고요. 다음 이제 원장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계단식이라고 합니다. 한교를 때부터 네, 이건 이제 헤링본 시공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마루가 원장이고 이제 90도를 이제 엇갈려서 까는 방식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생선뼈를 닮았다고 해서 헤링본이라고 부릅니다. 네, 쉐브론이고요. 쉐브론은 이제 헤링본이랑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이제 이 모서리 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각도 같은 경우에는 45도, 63도,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헤링본보다는 조금 날렵한 느낌이라든지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매장이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조금 많이 쓰고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 본사 페이시. 이거는 그냥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제가 붙인 거고요. 말 그대로 그냥 계단 시공이라고 합니다. 계단에 하죠. 요새 조금 많이 트렌드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설계를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그냥 계단재라든지 이런 것도 원목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조금 비쌉니다. 장당 원목으로 쓰시면 몇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화이트 오크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도 300복짜리는 나오지도 않고요.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집성목을 쓰자니 없어 보이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루로 깔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에 반영돼서 이제 오뚜기 연구소고요. 계단식으로 이제 한번 깔아보자 해서 깔아봤어요. 보시면 이게 마루입니다. 이렇게 마루를 이런 식으로 깔고 이 앞에다가는 원목 부트를 댑니다. 부트를 해서 아무래도 그냥 일단은 원목 느낌이 좀 아무래도 나기 때문에 각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면에서 조금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같은 느낌이고요. 한남동 제1기획 본사 로비 가시면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이제 마루 시공을 한 거고요. 부트에다가 이렇게 미끄러운 논슬립을 파서 이제 서스를 된 거라고. 이건 이제 가정집에 이제 보통 이제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루입니다. 이건 이제 구트를 대지 않는 대신에 이제 보통 이제 사선 시공에서 깐 거고요. 굉장히 잘 땄습니다. 그리고 원목 느낌, 솔직히 원목 계단판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예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또 190폭짜리이기 때문에 하나에 190폭이면 좀 좋은 집이었습니다. 네, 이건 한식 시공이라고 하죠. 저희 경복궁 가면 마루 음식을 깔려 있습니다. 패턴은 한식 시공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까는 이제 한식 시공 스타일입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 건축주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건 이제 온돌마루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혹시나 패턴이라서 알려드리고 사각마루고요. 보통 이제 가정집보다는 호텔 로비라든지 공용구에 조금 많이 까는 제품입니다. 사각마루 역시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을 가져가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더베이스로 많이 나갑니다. 헥사곤 마루라고 하죠. 들어온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깐 거는 서울역에 있는 차경원에 제일 먼저 깔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해서 나왔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루 같은 경우는 암수가 있잖아요. 암수 쪽에 암수 이렇게 끼는 건데 얘네들은 다 앞놈만 있습니다. 수놈만이 따로 있어서 쫄 때를 따로 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하고 이런 것들 육각형 마루라고도 하고요. 따로는 예쁘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 같은 모양인 거고요. 요 가운데 분이
있고 없고 차이인 거고요. 국내에서는 아마 한 6개월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도모텍스, 중국 도모텍스 가서 찍었던 사진이긴 한데요. 요거 찍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국내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이게 유럽에서 패턴이 시작이 돼서 이제 중국에서 카피해서 국내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호텔에도 몇 번 이렇게 납품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시공이 쉐브론이라든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이 소개해드린 마루 패턴들이 있는데 뒤로 오실수록 시공비는 고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 시공이 조금 되게 저렴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어려워 보이시는 건 난이도가 조금 비싸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재작년에 도모텍스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 찍는다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쉐브론이라고 보통 안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쉐브론인데 이제 나무 기업이라는 식으로 해놨고요.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한 장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그냥 이제 샘플링을 한번 해본 거고요. 쉐브론 제품입니다. 쉐브론은 한 장 한 장씩 맞추면은 이게 정교하지 않으면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통째로 판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시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꼈을 때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공 속도는 굉장히 빠른 대신에 로스는 그만큼 많이 났습니다. 마루의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실내의 과도하고 과도한 습도, 급격한 온도 변화는 마루를 급격히 평상도는 수축시키다 감소하는 퍼지는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솔직히 마루 쓰고 싶고 한데 타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타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무를 쓰기 때문에 나무는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건조하면은 깨지거나 터지는 성질이 있고 물을 먹으면 그만큼 불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지관리를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목마루가 그만큼 유지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습도는 보통 이제 급격한 난방 온도 상승 근무형 해놨는데 마루도 사람처럼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베이커 하신다고 냄새 뺀다고 확 울리시는 거 조심인데 굉장히 마루에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피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 네. 급격한 난방 온도는 이제 마루를 틀어지게 하거나 틀어지게 하고 이렇게 뜨게 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4도에서 5도 정도씩 데펴서 마루가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내 습도 유지입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이제 나무가 틀어진다든가 차이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환기를 잘 시켜주고 여름에는 제습기를 틀어주고 겨울에는 가습기를 틀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문 열어줬으니까 환기도 있으니까 되겠지 하겠지만 가끔 이제 일기예보 보면은 이제 건조주의보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습이 없는 겁니다 바깥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습기를 꼭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집에 가습기 트는데 조그마한 가습기 말고 요새는 굉장히 또 방이 넓습니다. 보통 이제 500만 원 정도 까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50평 이상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 받아놔주셔야 됩니다. 거실에 하나 놓고 우리 집 가습기 틀었다 하시면은 방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 보통 한두 명 타십니다. 사람이 많이 살면은 이제 사람이 내뿜는 호흡이라든가 샤워하면서 내뿜는 이제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습도 조절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요새는 다 통유리라서 환기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가습기는 꼭 쓰시는 게 마루의 유지관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바닥 온도는 아까 말씀드린 베이커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너무 뜨겁게 올라가면 마루가 손상됩니다. 밴딩도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마루가 이제 밴딩 진다고 이렇게 오그러듭니다.
물론 이제 조금 습이 조금 충전이 되면 어느 정도 펴지긴 하는데 한 번 형성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원상 보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상 청소 및 관리인데요. 보통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시겠지만 스팀 청소기나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스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팀 자체가 나무 밑으로 사이사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강화마루라든지 어떤 마루든지 들어가게 되면 습이 들어가게 공급이 되면 마루가 불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진공 청소기라든지 전 물걸레를 하시고 싶으시면 묻힌 다음에 꽉 짜서 물기가 없는 약간 세탁기에서 탈수시킨 느낌? 그 정도의 물걸레 질량은 좀 가능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인터넷에서 마루 유지보수를 이제 세척제들이 있어요.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가 묻었다고 뭐 이제 신나라든지 뭐 솔벤트 계열의 제품을 사용해서 뭐 지우시면은 마루 도장이 벗겨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여러 번 해주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 쓰실 때는 마루에 한번 해보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장기간 부재시 관리인데요. 보통 이제 외부로 이제 외국을 뭐 한 달 동안 나가 있다던가 2달 동안 나가 있을 때 마루를 그대로 놔두시면은 좀 이런 나쁜 환경에 다 있게 됩니다. 사기를 뚜렷하게 되는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겨울철에 나가시게 되면 뭐 보일러는 매출 정도로는 맞춰주시고 해주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습도가 통하게 되면 뭐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식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필요하신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마루의 가격대고요. 일단 마루에 미치는 단가에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단가를 결정하는 브랜드, 이제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이제 2번, 9점, 뭐 동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커가 붙으면 메이커 값이 붙습니다. 실제로 알고 계시겠지만 뭐 같은 한샘 주방 가구라고 해도 한샘 딱지만 틀면 한 30% 적어 가격이 줄어들죠. 공장은 같은데 그런 식입니다. 같은 이제 퀄리티라도 이제 브랜드가 얼마큼 알려져 있느냐, 더 알려져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솔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샘이라든지 마루가 나옵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수입 회사한테 이제 오더를 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오더를 내서 갖고 와서 뭐 한샘이면 한샘, 한솔이면 한솔 이렇게 메이커를 찍어주고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저렴한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가 붙으면 아무래도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인터넷 가격에 따라서. 우리 수입 국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단가도 좀 다릅니다.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이태리산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가격대가 좀 크게 납니다. 네. 강화마루는 보통 이제 자재비 기준으로 한 평당 3만 원대부터 저렴한 것들은 시작되고요. 네,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대부터 시작됩니다. 평당 가격이에요. 합판마루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 그리고 원목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대부터 가격대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수입 국가 강화마루도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마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산과 이제 국내산 그리고 이태리산이 있는데 퀄리티를 보면 국내산이 제일 떨어집니다.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 공장들이 이태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모델을 받아서 나간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도 굉장히 많고 경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설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이 오목마루 같은 경우에 한 3-4군데 정도 있거든요. 중국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퀄리티 자체는 중국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제 이태리 거랑 이제 중국 거랑 이제 조금 차이점이라고는 도장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태리 마루라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단판 사다가 거기다 도장만 해서 이태리입니다 하고 파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도장을 이제 이태리 장인이 한수한 수를 기 때문에 좀 비싼 거고요. 실제로 마감을 봤을 때도
도장 방법이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롤러 도장합니다. 도장 방식이 기계가 이렇게 마루가 들어가면 롤러 방식으로 페인트를 묻혀서 도장을 하는 방법인데 이태리코 같은 경우에는 습기로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로스가 많고요. 입혔을 때 퀄리티가 확실히 롤러 도장이랑 습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보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더 잘 아실 테니까 뿌리는 그렇게 롤러질 하는 거랑 뜨고 하는 도장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물량에 따라서 조금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나겠죠. 내가 100평을 까느냐, 1평을 까느냐, 그게 단가가 있습니다.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시공비가 자재비도 자재비지만 시공비도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이제 결제 조건, 현금으로 줄 건지, 어음으로 줄 건지, 그리고 돈을 다 받고 진행하는지 나중에 장문을 주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자 유형입니다. 하자 유형에는 이제 습기에 의한 하자, 제품 하자, 시공하자, 사용하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습에 의한 하자입니다. 이제 마루가 썩었어요. 이거 까맣게 올라온 거는 바닥 뭐 물을 쏟았다든지 아니면 함수를 바닥면이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화장실 앞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제 물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하면은 이렇게 마루가 썩습니다. 이제 마루가 이제 건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이건 이제 강화 마루인데요. 이렇게 틈이 벌어집니다. 강화 마루가 여기 좀 심합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건조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 나타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태리산이라든지 무겁게 오일 도장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저희가 흔히 쓰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우레탄 도장에서 약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오일 도장입니다. 오일 도장은 나중에 날아갑니다. 오일 자체가 성분이 날아가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용 마루제라든지 전용 마루제 관리제를 조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없으시다 하면은 집에 뭐 중순지 베이비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일 성분 같은 거 그런 거 마른 걸레에다가 묻히셔서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어차피 마루도 사람이랑 같습니다. 사람들 이제 겨울에 건조하면 트잖아요. 립스도 트고 손도 트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습제를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마루입니다. 강마루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필름지가 뜬 겁니다. 끝에가. 그리고 이제 습이 많아서 아마 뜬 거예요. 끄트머리나 이런 것들.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목마루고요. 단판이 뜬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 하자예요. 그러니까 합판과 단판을 붙이는 데 있어서 본드 접착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납니다. 옆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옆에 거는 이제 사용하자도 누가 봐도 누가 찍었습니다. 하자 유형에 따른 보습 방법입니다. 이게 뭐 부분 교체가 있고 본드도 이거 맥준 자루거, 오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상황마다 조금씩은 대처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 본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접니다. 이거는 이제 접착 불량, 바닥면이랑 마루랑 뜬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마루의 뜬 부분에 조그마한 구멍을 냅니다. 이제 드릴이나 해서 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본드를 이제 주입하는 겁니다. 주입한 다음에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눌러놓으면 이제 부으면 이제 붙는 거죠. 이제 뚫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매끔 작업이라고 합니다. 매끔 작업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주죠. 이런 것도 이제 전용 매끔제라든지 인두라든지 크리용이 있습니다. 매끔제라고 인터넷에 써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루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색을 만드셔서 마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같은 이제 쪽갈이라고 그러죠. 아까 같이 이렇게 깨지거나 이랬을 때 피치 못하게 갈아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한 장씩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힘듭니다. 이거 같은 먼지도 많이 나고요. 소음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웬만한 것들은 매끈 작업으로 대부분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먹는 거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매끈 작업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생활 스크래치 같은 거, 이제 기스라고 그러죠. 살짝 난 것들은 특히나 이제 어두운 컬러의 마루나 이런 걸 쓸 때는 굉장히 조금 살짝만 하고 기스가 크게 보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슨베이비 오일이라든가 집에 그런 것들을 있으시면 발라주시면 그런 장기스들은 싹 숨습니다. 훨씬 깔끔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좋은 마루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싸고 안 좋은 것은 간혹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마루를 고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루를 원하는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미팅하러 가면 마루 갖다 주세요. 하면은 무슨 마루 갖다 드릴까요? 물어보면 아무거나 같은 거 있는 거 갖다 주세요. 하면은 솔직히 난감합니다. 마루 종류 아까 보셨지만 4가지 종류에다가 하나에 10개씩만 있어도 40가지가 넘습니다. 회사마다 마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가격대에, 어떤 컬러, 어떤 무늬, 그리고 내가 어디에 쓸 겁니다. 내구성이 좋은 거, 아니면 제가 가정에 깔 거니까 열 전도율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업체한테 이걸 하시면 그만큼 되는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많이 좋겠죠. 어느 회사 거 몇 년 됐고 그 회사 거 어떻다더라, 누가 좋다더라. 보시면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시는 분들끼리 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거 썼는데 괜찮다더라 이런 소문이 좀 빨리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조금 얻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보면 이제 내 수업판을 쓰는지 바닥에 안 쓰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시험 성적도 요새는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씩 보려서 어느 정도의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제 뭐 친환경 제품이다, 마크 같은 거 주는데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업사한테 좋은 거 갖다 달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친환경 표지 같은 경우에 돈만 주면 해줍니다. 한 달에 사용료를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나라에서 줍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 회사마다 갖고 있는 시험 성적서를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업체랑 정말 친해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척 말고 실제로 친해지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 회사 제품이지만 안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걸러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공을 하시는 분들 자체도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닌 것 같긴 한데